무시 형제는 내심 양과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과는 자신만만하게 몽둥이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군. 그렇다면 잘 보시게. 이게 바로 소사승룡이야. 양과는 몽둥이를 검으로 삼아 앞으로 쭉 뻗어 무도뉴의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만약 몽둥이가 아니라 진짜 검이었다면 무도뉴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걸 보고 옆에 서 있던 무수문이 재빨리 장검을 뻗어 양과의 오른팔을 공격했다. 그러나 양과보다 한 발 늦어 결국 양과가 휘두르는 몽둥이의 오른손목을 찔리고 말았다. 무수문이 먼저 출수했건만 검이 양과를 공격하기 전에 몽둥이가 먼저 무수문의 손목을 찌른 것이다. 역시 진짜 검이었다면 무수문은 손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양과의 몽둥이는 다시 무도뉴의 어깨를 겨누었는데 이번에는 몽둥이뿐 아니라 몸 전체가 공격해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양과의 허리를 향해 날아오던 무수문의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다. 무도뉴는 급히 검을 휘둘러 몽둥이를 막았다. 불과 몇 초씩 겨루지 않았건만 두 형제는 공격은커녕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양과는 계속해서 초식의 이름을 읊었다. 이번에는 산회청음, 금성옥진, 봉곡장명. 양과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각 초식을 구사했고 매 초식이 모두 매서웠다. 무시 형제가 한 가지 초식을 막아내기도 전에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초식을 잇따라 펼쳤다. 무시 형제는 이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 사람이 한쪽만 방어하도록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감이 떨어져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당시 황용이 구사하는 이 검법을 보기는 했으나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무공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이렇게 위력이 대단한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양과가 읊어대는 초식의 이름을 들어보니 과연 언젠가 황용에게서 들어본 것 같았다. 두 형제는 양과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서글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사모님이 양과에게 옥소검법을 전수해 주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았다. 양과는 두 사람의 안색이 변한 걸 보자 다소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것 같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 오늘 저 두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켜 다시는 곽부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없을 터였다. 양과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더욱 빠른 속도로 공격을 퍼부었다. 무시 형제는 이를 악문 채 목숨 걸고 방어하는 데만 힘썼다. 무시 형제가 배운 원려검법도 원래는 매우 위력 있는 무공이었지만 두 형제가 아직 그 정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또 곽정이 원려검법의 핵심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무시 형제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실력은 아니었지만 양과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 양과 역시 옥소검법을 제대로 구사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무공 실력 자체가 무시 형제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별 어려움 없이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다. 양과는 충분히 실력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는 그만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는 두 형제의 검이 교차하는 순간 몽둥이를 비스듬히 휘둘러 무시 형제의 검 끝을 모두 땅바닥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왼발을 앞으로 뻗어 검 끝을 발로 밟은 후 몽둥이로 두 형제의 목을 각기 한 차례씩 가볍게 쳤다. 어떻소? 이만하면 패배를 인정하시겠소? 그 말에 무시 형제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만약 몽둥이가 아니라 검이었다면 두 사람은 이미 목이 잘렸을 터였다. 설사 몽둥이라 할지라도 양과가 힘을 주어 때렸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상황이었다. 무시 형제는 안색이 흑빛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양과는 왼발로 밟고 있던 검끝을 놓고 뒤로 세 발짝 물러났다. 풀 죽은 두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어릴 때 두 형제에게 얻어맞던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에야 그 원한을 푼 셈이었다.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무시 형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양과의 검술 실력으로 보아 틀림없이 사모님이 직접 지도해준 게 분명했다.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워낙 곽부를 좋아했던 터라 앞으로 다시는 부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무수문이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질렀다. 형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더 이상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놈과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그러자 무도뉴도 좋다며 동생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다시 검을 들고 양과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무시 형제는 일체 방어를 포기한 채 오로지 공세만을 취했다. 양과가 몽둥이로 급소를 공격해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는 검을, 왼손으로는 일양지를 쓰며 공격했다.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젖먹던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같이 되지 않았다. 설령 두 형제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 한들 양과와의 실력 차이를 메우지는 못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양과는 아예 몽둥이를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두 사람을 상대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삼통은 처음에는 양과가 이겨서 두 아들이 곽부에 대한 마음을 철저히 버리길 바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들이 가엾어졌다. 그 순간 두 형제의 검에서 맑은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두 형제의 검을 손으로 튕겨 하늘로 날려버린 것이었다. 양과는 훌쩍 뛰어올라 두 개의 장검을 손에 잡아쥐었다. 이건 역시 장모님이 전수해주신 탄지신공인데 알아보시겠소? 이 지경이 되자 무시 형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자신들만 더욱 초라해질 뿐이었다. 양과는 검자루를 무시 형제에게 돌려주었다. 신뢰가 많았소. 무수문이 검을 받아들며 비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다. 내 앞으로는 부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말을 마친 무수문은 장검을 들어 자기 목을 찌르려 했다. 무도뉴의 마음 역시 동생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역시 동생을 따라 자결하려 했다. 깜짝 놀란 양과는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다가가 탄지신공으로 검을 튕겼다. 그러자 하늘로 날아오른 두 개의 검은 허공에서 맞부딪혀 두동강이 났다. 그때 무삼통이 급히 뛰어와 두 아들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호통쳤다. 이런 못난 자식들, 그래 여자 하나 때문에 헛되이 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 말에 무수문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잠옷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도 여자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셨잖아요. 그 순간 무수문은 달빛 아래 눈물로 범벅이 된 아버지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며 두 아들이 서로 싸운 게 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던 무수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무삼통은 뒷덜미를 잡은 손을 놓고 무수문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무도뉴도 끌어당겼다. 세 부자는 한 덩어리가 되어 통곡했다. 무도뉴는 평생 곽부를 사랑했다. 그런데 곽부가 뜻밖에도 양과와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사모님마저 자기들 몰래 양과에게 상승무공을 전수해 주셨다고 하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동생 말고는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도뉴는 서러움과 뉘우침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비록 좋은 의도로 한 짓이기는 하지만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서로 끌어안고 우는 무시 부자를 보며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저들은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난 아무도 없구나. 어쨌든 명도 얼마 남지 않은 터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군. 그때 무삼통이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들, 이 세상에 여자가 그 아이 하나뿐이더냐. 게다가 그 아이는 너희에게 마음도 없는 모양인데 왜 그리 연연해 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러자 무수문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 말에 무삼통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떨렸다. 그래, 바로 그거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정년선자 이막수를 찾아내서 꼭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굴 안에서 냉소적인 이막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하나 찾는데 온 세상을 다 뒤질 필요까지 있겠느냐? 말소리와 함께 왼손에 갓난아기를 안고 오른손에 불진을 든 이막수가 동굴 입구로 나왔다.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꽤나 여유롭고 자신 있어 보였다. 갑작스러운 이막수의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무삼통이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이막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편 무도뉴와 무수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막수를 만나게 되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두 형제는 부러진 장검을 집어들고 좌우에서 이막수를 둘러쌌다.
그때 양과가 소리쳤다. 네 분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에 무삼통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양형, 우선 전현을 죽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무삼통은 양과에게 말을 하면서도 일양지로 연이어 살수를 펼쳤다. 무시 형제 역시 비록 검이 부러져 짧아지기는 했지만 단검을 쓰듯 접근전을 펼치며 협공했다. 양과는 이막수에 대한 무시 부자의 원한을 잘 알았기에 나서서 말려봐야 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행여 아기가 다칠까봐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사백, 아기를 내게 주세요. 양과의 말에 무삼통이 공격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양형, 왜 저 사악한 년을 사백이라 부르는 것이오? 뜻밖의 무삼통의 질문에 대답한 건 이막수였다. 양사질, 아기는 내가 지킬 테니 나 대신 저 미친놈을 좀 처리해주겠나? 이막수는 무삼통과 몇 초씩 주고받지 않았지만 무삼통의 무공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고강해졌다는 걸 알았다. 이미 가흥부에서 만났던 무삼통이 아니었다. 게다가 무시 형제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대였기에 만약 세 사람이 목숨 걸고 덤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세 사람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양과를 사질이라 불렀던 것이다. 과연 이막수의 생각대로 무삼통은 공격을 멈추었다. 돈유야, 수문아, 너희는 저 양가놈을 맡고 있어라. 그 사이 내가 저 여자를 처리하겠다. 그때 양과가 뒷짐을 지며 뒤로 물러섰다. 전 어느 쪽도 돕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절대 아기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삼통과 무시 형제는 일단 양과가 뒤로 물러서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전력을 다해 이막수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이막수는 불진을 휘두르며 무시 부자의 협공을 막았다. 조금 떨어져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양과는 천천히 이막수에게 다가갔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얼른 아기를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무시 부자가 워낙 목숨 걸고 덤볐기 때문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무시 부자는 원수를 갚는 데 열중한 나머지 갓난아기의 목숨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만약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무슨 낯으로 곽정 부부를 다시 본단 말인가? 양과는 마음이 다급해져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사백, 아기를 내게 건네줘요. 양과는 앞으로 나서서 장력으로 불진을 가르며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이막수는 좌우로 적을 상대하고 있던 터라 양과를 상대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결코 아기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다가오면 아기를 죽여버릴 테다. 그 말에 양과는 감히 더 다가갈 수가 없었다. 이막수의 정신이 양과에게 잠시 쏠리는 틈을 타 무삼통은 오른손 식지로 이막수의 허리에 있는 혀를 찍었다. 그러자 윽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이막수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걸 보고 무도뉴가 이막수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아무리 일격을 당했기로써니 무도뉴에게 목숨을 내줄 이막수는 아니었다. 이막수는 곧바로 무도뉴의 손목을 걷어차 손에 쥐고 있던 검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와 동시에 무수문의 얼굴을 향해 번개같이 불진을 휘둘렀다. 그러자 무삼통이 얼른 무수문의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조금만 늦었어도 무수문은 이막수의 불진에 여지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막수는 조금씩 몸이 마비되어 가는 걸 느끼자 있는 힘껏 불진을 연거푸 휘두르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막수가 황급히 도망치자 무시 형제가 그 뒤를 쫓아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삼통이 소리쳤다. 안 된다. 저 악녀는 무서운 독침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어차피 일양지를 맞았으니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무삼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동굴 속에서 표범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뛰쳐나왔다. 생각지도 않게 맹수가 뛰쳐나오자 무시 부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갑자기 표범 배에서 빙백은침 몇 개가 발사되는 게 아닌가. 이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모두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다행히 무삼통은 무공이 고강했기에 민첩하게 몸을 날려 빙백은침을 피했다. 그러나 무시 형제는 날아오는 빙백은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러는 사이 이막수는 표범의 배에서 등으로 옮겨 탔다. 그녀는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불진을 휘두르며 깔깔대고 웃었다. 표범은 바람처럼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양과 역시 생각지 못한 일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양과는 아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얼른 표범 뒤를 쫓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삼통의 소나기에 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삼통은 두 아들이 땅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양과를 붙잡은 것이다. 너마저 도망가면 안 되지. 양과는 마음이 다급해 무삼통에게 소리쳤다. 이건 놓으세요. 어서 가서 아기를 구해야 해요. 양과는 금나수법을 써서 무삼통의 손을 풀려 했다. 그러나 무삼통의 소나기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다. 좋다 이놈.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 죽자꾸나. 그러는 사이 표범을 탄 이막수는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절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어서 독을 치료해야지요. 양과의 말에 무삼통은 뛸 듯이 기뻐하며 양과를 놓아주었다. 양형이 독침에 사용된 독을 해독할 줄 아는가? 양과는 말없이 무시 형제의 상처를 살폈다. 무돈유는 왼쪽 어깨에, 무수무는 오른쪽 다리에 빙백은 침을 맞았다. 이미 독이 퍼지고 있어 의식이 흐려지며 호흡이 가쁜 모양이었다. 양과는 우선 옷자락을 조금 찢어 손에 감아주고 빙백은 침을 뽑아냈다. 해독약을 가지고 있는가? 무삼통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양과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 그 역시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무삼통은 그냥 이대로 두 아들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옛날 아내가 그랬듯 무수문 곁으로 다가가 엎드리고는 상처에 독을 빨아내려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가 깜짝 놀라 이를 막았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삼통의 등에 있는 대추열을 찍었다. 그 충격에 무삼통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무삼통은 안타까운 마음에 두 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양과마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했다. 어차피 난 엿새 후면 정화의 독이 발작해 죽을 것이다. 앞으로 엿새를 더 살 뿐인데 지금 죽는다고 그리 억울할 게 무엇이냐. 무시 형제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무선배님의 눈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그래, 나 하나 죽어서 저들 부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값진 일이겠지. 결심을 굳힌 양과는 무돈유와 무수문의 상처에서 독을 번갈아가며 빨아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삼통은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 역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리고 본인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양과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의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한동안 독을 빨아내던 양과는 점차 현기증을 느꼈다. 양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독을 빨아 땅에 뱉은 후 끝내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